권보아입니다. 로빈입니다. 노현우입니다. 미나림입니다. 지금부터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예측 모델 구축을 위한 MLOPS라는 주제로 모아전 클라우드의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첫 발표를 맡은 권모아입니다. 먼저 프로젝트 개요에 대해 말씀드린 후 각 파트별로 구축 현황에 대해 발표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소개에 앞서 저희 팀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AWS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VPN 연결과 모니터링을 맡은 권모아입니다. 다음 순서로는 한로빈님께서 AWS와 온프레미스 간의 VPN 연결과 보안을 맡아주셨습니다. 다음은 노연우님께서 머신러닝 파트를, 마지막으로 위다비님께서 웹서비스 파트를 맡아주셨습니다. 저희 모아전 프로젝트에서는 얼마 전 카드사에서 이상거래 탐지 및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이 필요하다는 의뢰를 받았습니다. 모델 구축을 위한 필요한 데이터는 각 카드사에서 철저한 보안을 거쳐 가져와야만 하며 추가적인 데이터를 위한 이벤트 웹페이지도 구축해달라는 요구를 받았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신용카드 연체 예측 모델링을 위한 MLOps 아키텍처를 구성하였습니다. 먼저 고객 데이터 전달을 위한 VPN 구축을 해주었고, 가정 데이터를 이용하여 연체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한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을 구축해 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룰렛 이벤트 웹페이지를 구축해 주었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구성도입니다. 각 파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파트를 맡은 팀원들이 이따 나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AWS와 퍼블릭 클라우드 간의 VPN 연결에 대해 발표드릴 권모아입니다. VPN의 요구사항으로는 각 카드사들이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었고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져올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저희는 AWS를 주축으로 베스천호스트를 구축하였고 Azure, GCP, NCP에서 EFS로 데이터 파일을 받아왔으며 그 데이터를 S3 버킷으로 업로드하여 주었습니다. AWS 측 게이트웨이와 고객 측인 Azure, GCP, NCP를 클라이언트 VPN으로 하여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AWS와 GCP 간의 VPN 연결을 하는 시험 영상입니다. 먼저 GCP의 하이브리드 연결 서비스를 이용하여 VPN 연결을 해주었는데요. 연결을 해주는 아래쪽을 보시면 터널을 구성하는 란이 있습니다. 이 터널의 정보는 AWS의 고객 게이트웨이를 생성하여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연결해 주었습니다. 고객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입력해주며 사이트 투 사이트 VPN을 연결을 생성해 주었습니다. 그때 구성 다운로드 파일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 구성 파일 안에 터널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고 아직 터널을 입력하지 않아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시 GCP로 돌아와서 다운로드 받은 구성 파일에 있는 터널 정보를 입력해 주었습니다. 이때 한 개만 입력해 주어도 연결이 되지만 저희는 높은 가용성을 위해 두 개의 터널을 모두 연결해 주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 터널이 모두 연결되어 퍼블릭 클라우드가 모두 VPN 연결이 된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 클라우드 아키텍처입니다. 방금 AWS와 GCP 간의 VPN 연결의 시험 영상을 보여드렸는데요. 이와 같이 AWS와 NCP 그리고 Azure 간에도 VPN 연결을 해주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저는 GCP와의 연결만을 보여드리며 이번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VPN 구축 및 보안에 대해 발표를 맡은 한로빈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앞서 저희 고객사에는 다양한 퍼블릭 클라우드를 운영하는 카드사들이 있었는데요. 이외에도 프라이빗 클라우드 또는 온프레미스 환경을 운영하는 카드사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을 포함한 모든 고객사로부터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받기 위한 솔루션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는 고객사의 요구에 따라 빠르게 구축 가능하며 비용 효율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모아조는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아키텍처를 설계했습니다. 먼저 오픈스택을 사용하는 카드사의 경우 다른 퍼블릭 클라우드를 이용하는 카드사와 마찬가지로 사이트-사이트 VPN 연결을 통해 모아존의 VPC에 네트워크를 연결했습니다. 전달받는 데이터가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는 만큼 보안성을 고려하여 처음에는 전용 회선을 이용하고 다양한 암호화 옵션을 제공하는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고려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가정한 시나리오에서는 고객사의 경우 신용카드 이용대금 연체 예측 서비스를 아직 테스트 용도로 의뢰한 만큼 빠르게 구축 가능하고 비용 효율적인 솔루션을 더 선호했습니다. 따라서 이를 만족하면서 IPsec VPN 연결을 지원하는 사이트-사이트 VPN 커넥션이 고객사에게 더 적합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사이트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트랜짓 게이트웨이 또는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가 필요한데요. 트랜짓 게이트웨이를 이용하면 복수의 VPC를 단일 지점으로 연결하여 관리를 간소화하고 운영 비용을 낮출 수 있습니다. 다만 저희 모아전의 경우 단 하나의 VPC만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판단 하에 가상 프라이빗 게이트웨이를 구축하여 비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해봤습니다. 고객사는 자체적으로 데이터를 비식별화해 모아전에게 제공합니다. 이에 EFS는 모아전 VPC에 연결된 각 카드사 인스턴스에 마운트해 데이터를 쉽게 공유하기 적합한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시연 영상 보면서 이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VPN 연결이 완료된 후 핑 테스트를 통해 두 네트워크가 서로 연결되는 모습을 확인하였고, 모아전 VPC 내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EFS를 같은 서브넷에 위치한 서버에 마운트한 후 VPN 연결로 연결이 된 고객사의 오픈스택 인스턴스에 마운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고객사로부터 EFS로 데이터를 전달받은 후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 S3 버킷으로 데이터를 전달해야 되는데요. 여기서 이제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고 비용 효율적으로 트래픽 전송 비용을 줄이고자 VPC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를 생성했습니다. 퍼블릭 서브넷에 위치한 베스천 호스트를 거쳐 프라이빗 서브넷에 위치한 서버에 접속하여 EFS에 위치한 고객사 데이터를 S3 버킷으로 VPC 엔드포인트 게이트웨이를 거쳐 전송했습니다. 이어서 ESXi와 같은 온프레미스 환경을 운영하는 고객사의 경우도 고려해봤습니다. AWS의 스토리지 게이트웨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그중 이제 S3 파일 게이트웨이 서비스가 있는데, 이를 이용해서 로컬 캐싱을 통해 적은 지연으로 데이터를 S3 버킷의 객체를 저장 및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다양한 운영 환경을 지닌 각 고객사들로부터 다음과 같이 인프라를 통해 데이터를 안전하게 전달하는 모습입니다. 이상으로 VPN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머신러닝 탑재 발표를 맡은 조현우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머신러닝 첫 번째 요구사항은 요즘 트렌드에 맞게 AutoML로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자동화하는 것이었습니다. AutoML이란 말 그대로 모델 개발부터 배포까지 자동화하는 것이며, 모델 연구 개발에 있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을 자동화하여 필요한 인력, 비용, 시간을 절약하면서 성능 향상에 도움을 줍니다. 모델은 PC에 변환된 데이터를 가지고 이상거래를 탐지해야 했습니다. 다음은 아키텍처입니다. 저는 세이지메이커 스튜디오 웹 환경에서 SDK를 사용하여 오토파일럿을 만들었습니다.
이때 생성된 모델 엔드포인트를 람다와 API 게이트웨이에 연결하여 다른 VPC에서 요청을 해도 응답을 할 수 있게 했고, 이때 생성되는 아티팩트들은 S3, 예측된 결과들은 RDS에 저장했습니다. 영상입니다. 먼저 세션, IM, 롤, S3 경로 등을 설정한 뒤 작업을 생성하고 1분마다 진행 상황을 확인해 피처 엔지니어링부터 레포트 생성까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합니다. 이 중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의 지표들을 확인하고 해당 모델의 약 7,700개의 테스트 데이터를 배치 쿼리를 사용해 예측합니다. 정상 데이터는 0으로, 비정상 데이터는 1로 예측한 모습을 볼 수 있고, 엔드포인트 컨피그를 사용해 엔드포인트를 생성한 뒤 람다와 API 게이트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또한 모아둔 텔레그램 봇에 정보를 등록한 고객들은 카드거래 발생 시 해당 내용이 모델로 전달되어 모델이 이상 거래로 탐지하면 고객에게 알람을 전달해 후속 조치를 빠르게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머신러닝 두 번째 요구사항은 비용 효율적으로 구축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 모델은 비식별화된 카드 사용자 데이터를 가지고 카드 이용 대금 연체 정도를 예측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오토파일럿 기능을 오픈소스인 파이캐럿과 ML플로우를 사용해 구현해봤습니다. 파이캐럿으로는 여러 모델을 만들고 비교하며 헤드 파라미터 튜닝을 통해 최종 모델을 생성하는 작업을 했고, ML플로우로 그때 생성된 아티팩트들을 관리하고 최종 모델을 서빙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구현 영상입니다. 앞서 팀원들이 VPN 연결을 통해 S3에 올려준 데이터들을 읽어와 EDA 가능한 HTML 파일을 만든 뒤 랜덤 포레스트, 로지스틱, 그레디언 부스팅 같은 여러 모델들로 비교하며 헤드 파라미터 튜닝을 진행합니다. 후 사용자가 설정한 만큼 크로스 바리데이션을 진행해 해당 바리데이션의 평균 성능이 가장 좋은 모델을 선별합니다. 선별된 모델에는 학습에 사용되지 않은 테스트 데이터까지 최종적으로 학습해 최종 모델을 만들고, 이 앞서 생성된 HTML 파일은 S3 버킷에 옮겨져 사용자들이 쉽게 컬럼들의 구성 정보, 통계 정보, 컬럼들 간의 상관관계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상호작용을 보면서 EDA를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 뒤 S3에는 파이캐럿이 생성한 모든 모델들의 아티팩트들이 들어가 있고, 해당 모델을 서빙할 때 필요한 환경 구성과 패키지까지 자동으로 저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모델을 ML플로우를 활용해 서빙한 뒤 예측하는 코드를 달리면 모델이 예측한 값을 반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모델들의 지표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ML플로우 UI입니다. 파이캐럿이 만든 모델들 중에 비교하고 싶은 모델을 선택하고 비교하기 버튼을 누르면 파라미터별로 모델이 어떤 값을 가지는지 확인할 수 있고, 생성한 그래프들 중 정확도 그래프를 보면 랜덤 포레스트가 0.7의 정확도로 가장 좋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데이터에서 인사이트를 발견하기 위해 AWS 퀵사이트 같은 대시보드를 오픈소스인 스트림릿으로 구현해봤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래프가 하나인 코드에 두 번째 그래프를 추가하고 이세, add, copy, push를 하게 되면 스트리밍 클라우드에서 변화를 탐지해 자동으로 대시보드를 변화시켜줍니다. 저는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카드 연체를 많이 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대시보드로 확인해보니 직업이 없는 사람들 중 많은 사람들이 보호가 준비되어 있는 연금 수령자들이었고 오히려 연체를 많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상 머신러닝 파트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어서 웹서비스 발표를 맡은 위다빈입니다. 앞서 구축한 모델의 성능 향상을 위해 저희는 추가적인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금융사 고객들에게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받아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방안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이벤트 웹페이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구축한 이벤트 웹페이지는 룰렛 경품 이벤트 웹페이지로 타겟은 정보 활용 동의를 하지 않은 금융사 고객들이며 목적은 보다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여 모델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입니다. 프로토타입은 리액트, REST API, MySQL을 통해서 개발하였습니다. 저희 웹페이지에 진입하시면 사용자는 제시된 설문에 따라 데이터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 데이터들은 향후 RDS에 저장되어 저희가 구축했던 머신러닝 파이프라인에 자동으로 반영이 되게 됩니다. 사용자가 모든 설문을 마치고 나면은 개인정보 활용 동의란에 체크를 하게 되고 저희의 이벤트 페이지로 진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가 구축한 웹페이지가 이벤트 웹페이지다 보니 갑작스럽게 트래픽이 몰릴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이 리스크를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는 고가형성의 아키텍처가 필요했는데요. 저희 전체 구성도에서 웹 아키텍처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프론트엔드 부분은 고가형성의 스토리지인 S3와 클라우드 프론트를 연동하여 배포하였고 백엔드는 API 게이트웨이와 람다를 연동하였는데 이때 백엔드는 서브레스 아키텍처를 사용하여서 사용자가 이용한 만큼만 지불을 하면 되는 그런 고가형성의 장점을 활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이벤트는 선별된 이벤트 대상자만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이벤트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 검증하는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이 검증을 위해 사용한 것이 코그니토입니다. 저희는 코그니토를 API 게이트웨이의 권한 부여자로 사용하여서 사용자가 로그인을 했을 때 코그니토에서 이 사람이 이벤트 대상자가 맞는지 아닌지를 판별하여 오로지 이벤트 대상자만이 람다 함수를 트리거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저희 이벤트에 참가하려면 사용자는 우선 자신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해야 합니다. 이메일 주소를 통해서 인증 메일을 요청하고 코그니터에서는 람다를 트리거시켜 이 인증 방식에 대해서 미리 정의해야 합니다. 람다에서는 메일 서버인 SES에서 사용자 이메일로 인증 메일을 보내게 하고 사용자는 이 인증 코드를 받아서 홈페이지에 입력하고 이 검증이 통과하면은 이후에 이벤트에 참가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설계입니다. 이처럼 저희는 람다를 다른 AWS 서비스들과 연동해서 사용하였는데요. 그러다 보니 세팅이 복잡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금 더 세팅을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사용한 것이 AWS SAM입니다. AWS SAM은 서버리스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기 위해 프레임워크로 클라우드 포메이션 코드와 연동하여 다른 AWS 서비스들과 함께 리소스를 구축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이제 SAM으로 애플리케이션을 구축하는 과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SAM 빌드 명령어를 입력해서 소스 코드를 빌드합니다. SAM 디플로이 명령어를 입력하는데 이때 다양한 파라미터들이 나옵니다. 이 파라미터 같은 경우에 DB 접속 정보와 같은 보안에 민감한 정보들을 포함하면서 오로지 관리자만 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설정을 해두었습니다. 배포 과정이 진행되고 클라우드 포메이션을 통해 다양한 리소스들이 생성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을 진행하면서 소스 코드가 많아지고 필요한 패키지가 늘어날수록 코드를 빌드하던 서버에서 메모리 이슈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따라서 별도의 자원을 프로비저닝 하지 않고 CI/CD를 구축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메모리 이슈가 발생하던 젠킨스 서버 대신 GitHub 액션으로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론트엔드 CI/CD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선 색상 코드를 수정한 다음에 이 변경 소스 코드를 깃에 애드하고 그 다음 변경 사항을 커밋하고 그 다음에 메인 브랜치에 푸시하여서 저희 레포지토리에서 이 리액트 코드를 빌드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빌드가 모두 성공적으로 끝나게 되면은 웹페이지에서 룰렛 배경의 색상이 바뀌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백엔드 코드 역시 GitHub 액션과 SAM을 연동하여서 레포지토리에 푸시할 시
자동으로 쌤에서 빌드부터 디플로이까지 마칠 수 있도록 설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웹 서비스 발표를 맡은 미다빈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추가적으로 고객의 요구사항에 따라 프로젝트에 필요한 보안사항을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저희 고객사는 과거 특정 지역에서 비정상적으로 잦은 접속 시도가 있었고 이로 인해 서비스에 불편함을 겪었다는 보고를 저희에게 전해주었기에 저희는 이에 따라 이를 막을 수 있는 보안 환경을 구축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웹페이지는 클라우드 프론트를 통해 배포되기에 그 앞단에 AWS 와프를 구축하여 특정 불건전한 요청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AWS 와프는 AWS상의 웹 어플리케이션 리소스를 보호해주는 웹 방어력 서비스로 AWS나 다른 벤더사에서 제공하는 관련 규칙을 추가해 적용할 수도 있고 저희가 또 직접 규칙을 정의해서 정책을 구성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저희가 특정 IP와 특정 지역, 특히 이제 일본에서 잦은 어떤 저희 서비스를 저해시키는 접속 시도가 있다고 가정했기에 특정 IP와 일본에서의 접속을 차단하는 규칙을 설정하여 이를 간단하게 시연해 봤습니다. 특정 IP에서 접속 시도 시 이렇게 차단됨을 알 수 있고 미리 일본 도쿄 리전에 생성한 윈도우 웹 서버에서 접속 시도 시 다음과 같이 일본에서의 접속도 차단됨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한 보안에 대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 모니터링 발표를 맡은 권보아입니다. 모니터링의 첫 번째 요구사항으로는 꼭 확인이 필요한 클라우드 리소스 지표들과 시스템 전체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맞춰 저희는 전체 리소스들과 시스템 현황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라파나라는 데이터 시각화 도구를 사용하였습니다. 저희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이 사용한 AWS의 클라우드 워치에서 데이터 소스를 받아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은 그라파나 시험 영상입니다. 모니터링해야 할 지표로는 성능을 알 수 있는 CPU와 부족하다면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디스크 사용량을 중점적으로 모니터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람다의 함수별 호출 횟수, 듀레이션, 에러 횟수, 그리고 S3의 버킷 용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벤트 로그를 모니터링하였습니다. 두 번째 모니터링 요구사항으로는 현재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멀티 클라우드 자원을 통합 관리하여 자원을 최적화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에 맞춰 저희는 메가존 클라우드에서 제공하고 있는 스페이스원을 구축하여 보았습니다. 스페이스원은 여러 멀티 클라우드의 자원을 효율적으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스페이스원 구현 영상입니다. 도메인 어드민 권한을 가진 유저 01로 로그인을 하여 저희 프로젝트에서 사용된 멀티 클라우드 자원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습니다. 첫 대시보드에서는 리전별로 어떤 서버를 사용하였는지 그리고 어떤 서비스 계정을 사용하였는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 편리합니다. 고객사의 요구에 맞춰서 저희는 프로젝트 그룹을 선정하여 유저 02에 프로젝트 어드민 권한을 줌으로써 직접 고객사에서 멀티클라우드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에셋 인벤토리에서는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지표와 서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몇 가지 지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GCP의 디스크 이용 현황입니다. 그리고 인스턴스의 이용 현황 또한 알아보았습니다. AWS의 EC2 인스턴스 이용 현황과 볼륨 이용 현황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3의 버킷 용량을 모니터링하였습니다.
서버 리스트에 확인해 보시면 여러 가지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이 서버 리스트에서 원하는 정보가 있는 서버를 콘솔 연결 통해 바로 콘솔로 연결하여 서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의 모니터링 발표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을 뺏겨서 먼저 하겠습니다. 잘 보았고요. 이제 처음에 이제 주제는 이제 신용카드 연체 예측 모델링을 위한 MLOPs였는데 뒤에 내용이 거듭될수록 관련 내용들이 막 이렇게 요구 사항들이 들어오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실무 같은데 라는 느낌이 좀 들었고요. 두 가지 이제 좀 질문드릴 게 있는데 이상거래 통지 이상거래 단지 신용 예측 등급할 때 대시보드를 킥사이트를 혹시 고려하셨을까요? 엑사이트는 초기에는 무료지만 이후에 비용이 나온다고 해서 오픈소스로 고려했습니다. 내용 이제 뭐 하이퍼 파라미터 트레이닝하고 모델링에 대한 어떤 하는 작업들까지 다 좋았는데 실제로 고객이 볼 수 있게 좀 더 이제 좀 정리가 됐으면 좋았을 것 같다. 사실 애널리틱스 하는 분이 아니면 볼 수 없을 내용이어서 조금 아쉬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고가용성을 이제 언급을 해주셨어요, 다빈님께서. 근데 고가용성을 얘기하셨을 때 이제 고가용성을 위해서 란다를 선택했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조금 다른 얘기 같아요. 고가용성은 이제 무중단과 관련돼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뭐 이중화를 한다던가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올 것 같은데 사실 란다를 선택했다는 건 관리에 대한 내용이라든가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좀 더 있을 것 같아서 그거는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프로젝트 데모 발표하면서 샘 모델을 언급한 팀은 처음 봤어요. 네. 그래서 좀 인상 깊었고 스페이스 원 봤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이 5조의 마지막 클라우드 조 같은 경우는 다른 조들하고는 틀리게 EKS나 뭐 테라폼 이런 거를 활용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조에 활용을 안 하신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팀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스페이스원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EKS와 미니큐브를 이용해서 구축을 할 수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저희가 EKS를 이용해가지고 구축을 해봤었습니다. 네. 근데 EKS에서 너무 원래는 미니큐브를 이용해가지고 먼저 구축을 해봤는데 네. 그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EKS를 이용해서 편하게 구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EKS가 비용 문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스페이스원이 좀 용량이 큰 서버를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EKS로도 구축을 했지만 발표 내용에서는 빼고 다시 미니큐브로 구축을 저희가 해가지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저희 스페이스는 저거는 뭐 아미 받아가지고 한 건가요? 네? AMI 받아서 오픈소스를 해서 그냥 그걸로 설치해서. 근데 이제 스페이스원을 뭐 소개하는 거는 나쁘지 않았는데 이게 꼭 본인들이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받아서 어떻게 보면 스페이스원 자체는 뭐 오픈소스로 열려는 있지만 그걸 아예 프로젝트를 한 건 아닌 거잖아요. 저희 쪽 프로젝트 오픈소스니까. 네. 좀 그렇고 그리고 시나리오 전체적으로 프로젝트가 신용카드 이용 등의 연체 모델을 구축한 MLOPs인데 이게 시나리오가 결과적으로 뭘 하려는지 딱 느낌이 오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일단 뭐 말씀 주셨듯이 셀 프레임워크 쓰신 거는 좋았고 저는 반대로 뭐 테라폼하고 EKS 뭐 이런 거 안 써서 차라리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예, 약간 그래도 프로젝트를 좀 방향성을 달리 잡은 것도 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추가적으로 질문 사항이 없으신 관계로 이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